네,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 빅터 웬바냐마가 결국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7차전 대혈투를 치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뭐 당연히 26년 서부지구 결승전 MVP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긴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한 결과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이겼다 그러면 뭐 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MVP를 받았겠죠. 여튼 빅터 엠바냐마가 이제 유네니머슬리니까 만장일치로 MVP가 되었고, 이제 그 서부지구 결승 MVP가 되었고, 스퍼스가 7차전에서 이제 결정적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지만 아쉽게 이제 그 2연속 우승을 눈앞에 두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좀 천적 팀에게 잡힌 그런 아쉬웠던 한 해를 마감하게 됐고요. 22살의 웬바냐마가 현재 22살입니다. 예. 22살인데 이제 7차전에서 22득점 7리바운드를 거두었고요. 평소 어떤 경기보다는 이 스탯상으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종전 7차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인상적인 장면들과 그 열정 이런 것들은 충분했다고 보이고, 평균적으로 서부지구 결승 7차전 동안 27.3득점, 10.9 리바운드, 3.1 어시스트, 1.4 스틸, 2.7 블록 이렇게 이제 모든 면에서 자기 이제 지문을 묻히는 경기에 관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경기 출전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37.7분. 이제 뭐 웬바냐마에게 유일한 이제 어떤 걱정거리는 건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치 존슨 감독도 엄청나게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쓴다는 게 이 지금 출전 시간 그 이제 절대절명의 어떤 그 시리즈였잖아요. 이렇게 타이트하고 뭐 힘든 그런 시리즈에서도 40분 넘기지 않는 웬바냐마 출전 시간을 꾸준하게 지켜왔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프랑스 출신의 뭐 아주 뭐 뛰어난 그런 선수인 웬바냐마가 지금 현재 NBA에서 세 번째 시즌이고, 그리고 스퍼스를 NBA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게 2014년 이후로 처음이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NBA 결승으로 진출을 하는 거니까 스퍼스 팬들도 굉장히 감개무량한 그 데이비드 로빈슨과 팀 덩컨 시대가 끝나고 나서 좀 어떻게 보면 샌안토니오 스퍼스 명문구단답지 않게 약간 침체기를 겪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침체기를 확실히 이제 되돌려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우주적 재능,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빅터 웬바냐마 선수를 주축으로 일단 NBA 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웬바냐마의 이제 인터뷰는 뭐냐면 그 레리 오브라이언 이 트로피는 어린 시절이 꿈이었다. 요게 이제 NBA 우승하면 받을 수 있는 그 트로피고, 현재는 이제 요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따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그런 걸 받은 것,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손에 쥘만한, 이제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다,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기회가 왔다. 이게 바로 이제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이고, 다시 뭐 이렇게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로 하기 어렵다. 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 같은 거다. 지금은 내 인생의 의미 같은 거다. 우승이 이제 내 인생의 의미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웬바냐마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모든 경기에서 20득점을 적어도 했고, 그리고 1차전에서는 41득점을 했죠. 그런 다음에 뭐 모든 걸 했습니다. 덩크, 블록, 그리고 포인트 가드도 심지어 7차전에 포인트 가드 역할도 좀 했었죠. 그리고 7차전 승리를 이끄는데 이제 게임을 계속해서 잘 조절하면서 그렇게 그 운영을 잘 했고, 그리고 MVP 투표로는 이제 만장일치를 받았고, 그리고 트로피를 가지고 이제 라커룸으로 가면서 이제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뭐 지지해주는 스퍼스의 팬들, 또 동료들에게 모두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 감정 표출을 전혀 이제 자제하지 않고 발산을 했습니다. 이런 타입의 감정을 위해서 결국은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다. 웬바냐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승리를 너무너무 원했고, 그리고 마치 이제 자기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드래프트 됐을 때 웬바냐마는 이제 뭐 샌안토니오에 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침 타코, 그리고 이 아침 타코를 반드시 좀 뭐 시도해보고 싶다, 먹고 싶다. 그리고 스페니쉬, 그 스페인 말 배우고 싶었고,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그 문화를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 문화라는 게 이제 바로 승리 이런 거고, 링 챔피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챔피언십 링이고, 일단 프랑스를 떠나서 뭐 심지어 3년이 되지 않았죠. 그 미국에 온 그 기간이. 웬바냐마가 이제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고, 스퍼스의 포워드인 이제 켈돈 존슨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웬바냐마에게 요런 어떤 그 수사, 어구 요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스퍼스의 팬들과 이제 스퍼스 선수들이 결국은 이제 the best player in the world라는 요 어떤 별명처럼 웬바냐마를 좀 따라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스퍼스는 굉장히 어리고 이제 장기간의 어떤 그런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팀을 이끌기 위해 그 선수들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스타트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규 시즌에서 이제 웬바냐마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할 때 조금 뭐랄까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프랑스 쪽 출신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정규 시즌 경기에 들어가면 그냥 뭐 큰 픽처 없이 시즌에 대해서 뭐 대단한 어떤 그 전망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그냥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전반전에 뭘 해야 될지, 첫 포지션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신경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벽돌을 계속해서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벽돌을 두는 거죠. 계속.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두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큰 성이 돼 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집,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벽돌을 계속 쌓아오다 보면은 좋은 집이 돼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어떤 우리 성의 홀, 들어가는 입구 홀과 같은 그런 거다. 결국 NBA 우승을 하면 이제 성을 다 쌓았다. 뭐 이런 의미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파이널 스케줄은 뭐냐면은 뉴욕하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결승전이 정해졌고, 샌안토니오에서 이제 2경기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2경기,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뉴욕, 샌안토니오 이런 식으로 2-2-1-1-1 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목요일 1차전, 그 다음에 토요일
2차전, 그다음에 화요일 3차전, 그리고 목요일 4차전 이때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적에 따라서 이제 일요일 5차전, 그다음에 수요일 6차전, 그리고 토요일 7차전. 7차전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토요일 날 경기를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스퍼스, 이제 서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팀이 스퍼스가 되었어요. 원래 이제 LA 레이커스였는데 좀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스퍼스로 응원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는 또 뉴욕을 응원하고 있는데, 이제 응원하던 두 팀이 올라와서 어느 팀이 우승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경기 자체가 좀 뭐랄까 그 박진감 넘치고 정말 대단한 경기, 어떤 명경기, 이런 경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제일런 브런슨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고,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도 좋아하는 선수이고, 그리고 지금 팀이 구성된 뉴욕 닉스의 팀의 컬처,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팀의 컬처, 이런 것들이 너무도 이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겁이 없는 젊은 선수들, 뭐 평균 연령이 한 23, 요 정도밖에 안 돼. 22점 얼마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조금 농익은 선수들, 약간 20대 후반, 30대 뭐 20대 뭐 전체적으로 20대 정도 되겠죠. 20대 후반 정도 되겠죠, 평균이. 예, 뭐 그런 선수들, 진짜 어떻게 보면 물이 오를 대로 물이 오른 그런 선수들과 희대의 재능, 그러니까 어떤 웬바냐부터 시작해서 딜란 하퍼, 스테판 캐슬, 이런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농구 천재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떤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재기발랄함과,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선수들이 충분히 많이 빌드업이 된 어떤 최전성기, 요런 싸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을, 처음 이 경기가 되게 희한한 게, 결승전이 되게 희한한 게, 1999년에 샌안토니오의 스타팅 5, 그리고 26년의 스타팅 5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이제 1999년의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에이브리 존슨, 그리고 마리 엘리 선수고, 그 다음에 션 엘리엇 선수, 그 다음에 팀 덩컨, 그리고 데이비드 로빈슨. 여기서는 이제 뭐 이 두 명이 워낙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스테판 캐슬, 디에런 팍스, 그리고 샴페인이, 그리고 바살, 그리고 웬바냐마, 이런 5명. 뭐 웬바냐마가 축을 잘 잡고 있고, 또 팍스, 캐서, 심지어 딜런 하퍼는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 만큼 뎁스가 굉장히 깊은 어떤 샌안토니오 스퍼스 팀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의 팀은 또 어땠냐면 찰리 워드, 그리고 앨런 휴스턴, 라트렐 스프웰, 그리고 레리 존슨, 그리고 크리스 더들리, 이런 선수였고요. 이 당시 뉴욕이 이제 굉장히 끈끈하게 올라갔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의 스타팅 5는 제일런 브런슨, 뭐 조시 하트, 그리고 미카엘 브리지스, 오지 아누노비, 그 다음에 칼 앤소니 타운스, 이 대단한 어떤, 지금 이 선수들은 뭐 누구 하나 정말 뭐 빠지는 그런 선수가 아닌 이 베스트 5.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들을 좀 꽤 오래 유지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샴페인이가 이제 그 7차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20득점 했습니다. 3점 슛을 10개 던져서 6개, 거의 뭐 던지면 다 들어가는 느낌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에피션시도 플러스 16이었고, 이 선수가 필라델피아 76ers 소속 선수로 뛰다가 잘렸어요. 웨이브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웨이브를 한 이유가 맥클렁 선수를 이제 사인하기 위해서, 뭐 덩크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최근 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게, 이제 자기 뭐 굉장히 암담했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웨이브 당할 때도 어떤 정보도 주지도 않고 경고도 주지 않고, 좀 약간 사람 취급을 좀 안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격이 컸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루크 코넷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치 게임 블락을 했어요. 이 선수가 좀 느린 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와서 아이제이아 하텐슈타인을 블록을 해버렸는지, 클러치 블록을 해버렸는지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진짜 멋진 블록이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만큼 너무도 멋진 블록이었고, 7차전을 그냥 이 선수의 클러치 블록으로 어떤 경기 자체가 터져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클린이었죠. 뭐 르브론 제임스의 체이스다운 블락도 멋졌지만 루크 코넷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정말 이 경기 어떤 한 장면 그걸 만들었고, 팀 덩컨이 26년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팀 덩컨이 파이널 커리어 게임은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있었고, 웬바냐마는 이제 첫 그 결승 진출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했고 10년 차이다. 이 두 선수의 이제 평행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데자뷰처럼 1999년에 팀 덩컨과 2026년의 웬비는 나이도 같고 MVP 파이널리스트, MVP 이제 그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죠. 웬비가 이제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블레이저스를 이겼고, 팀버울브스를 이겼고, 최고의 라이벌을 이겼고, 그 다음에 닉스, 팀 덩컨은 닉스를 이겼어요. 웬비는 어떨지 너무 똑같아가지고 조금 소름입니다. 그리고 딜란 하퍼, 이 선수 아주 귀엽죠. 론 하퍼 예전에 이제 시카고 불스의 9번을 달고 마이클 조단과 우승을 했던 그 선수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또 필리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딜런 하퍼가 이제 워낙 웬비하고 친하니까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친한 게 느껴져요. 스타판 캐슬도 그렇고. 그래서 웬비한테 지나가면서 하이 뭐 요런 거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데자뷰에 덩컨과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의 거의 데자뷰. 덩컨은 22세에 블레이저스를 이겼고, 그리고 웬비도 뭐 22세에 블레이저스를 이겼고, 그 다음 아까 앞에 봤던 그 표와 같은 그리고 덩컨이 울브스를 이겼고 웬비가 울브스를 이겼고, 그리고 덩컨이 라이벌 빅맨 인 샤크를 무찔렀고, 웬비가 라이벌 빅맨인 챗 톰그렌을 무찔렀고, 뭐 라이벌이라고 말하기 좀 무색했어요. 예, 그리고 챗 톰그렌이 워낙 좀 못했었가지고, 그리고 덩컨 같은 경우는 이제 닉스를 파이널로 이겼고, 웬비는 닉스와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파이널스 위너는 이제 아무래도 샌안토니오 스퍼스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포포비치를 위해서 했다. 포포비치가 뇌졸중 왔죠. 그리고 마누지더블리, 그리고 웬바냐마, 이 스퍼스 선수들이 전부 다 이 포포비치 옆을 계속 지킵니다. 이 팀은 그냥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이 팀은 달라요. 포포비치가 만들어놓은 이 팀, 가족과 같은 팀. 정말 가족도 뭐 나쁜 가족이 있는데 진짜 좋은 가족, 아끼고 서로를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팀. 그게 이제 스퍼스의 컬처,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포포비치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들, 여기에 애정이 없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셀, 그리고 켈돈 존슨, 그리고 스테판 캐슬, 예, 이런 선수들. 네, 포포비치를 위해서라도 아마 샌안토니오 스퍼스 선수들이 더 힘을 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셀이 얼마나 이 마지막에 이제 덩크를 했을 때 정말 진짜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한테 열받았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내로네이칭이도 하고 자이크 뜯겼죠. 자이크도. 이거 보세요. 선수를 잡아당깁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 또 딜란 하퍼는 또 아주 뒤에서 잡아주면서 스퍼스 선수들이 이렇게 좀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이거 뭐야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는 왜 이거 친거 오펜스 파울 안 봅니까? 그리고 하텐슈타에 머리 집어 당긴 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요? 네, 거의 실험을 하고 있고요. UMC 그리고 피하는데 이렇게 잘 뜯어냅니다. 네, 뒤에서 이거 너무하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동업자 정신이 없어요. 네. 예, 웬비가 또 카터 브라이언트 이 어린 선수죠. 아주 신인 선수. 그리고 이제 그 인물 감정도 좀 이렇게 마음도 좀 약하고 뭐 또 그런 선수인데 뭐 형 역할을 충분히 해 줍니다. 네, 이 모습이 I'm proud of you. 나 너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스퍼스 팬이 so 그러니까 excited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한다. 이 웬바냐마는 어쨌든 스퍼스의 미래 프랜차이즈 미래의 선수인 거죠. 현재이자 미래인 거죠. 예. 그리고 웬바냐마는 이미 이제 세상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었고 이런 거 이제 선수 한 명을 챙기고 후배 선수들 챙기고 이런 게 이런 것들 때문에 팀 동료들이 또 웬바냐마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타 브라이언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뭐 네가 진짜 자랑스럽다. 이게 바로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조직이 조금 특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패밀리 같은 거죠. 식구들 같은. 그리고 엠비, 스테판 캐솔, 그 딜란 하퍼, 그리고 카타 브라이언트는 같이 다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그 어떤 케미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게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뜰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제 경기가 결승전이 이제 회자되는 그런 경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4승 무패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좀 쉽게 잡고 넘어갔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좀 지쳤죠. 7차전까지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이 지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어떻게 될지 이게 항상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해석이 반대로 되거든요. 뉴욕이 충분히 잘 쉬어서 뭐 뉴욕이 이기면 뉴욕이 충분히 잘 쉬어서 몸 관리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기면 이제 뉴욕이 또 너무 오래 쉬어서 슛이 좀 안 좋, 그 어떤 폼이 좀 안 좋았다,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제 경기 감각은 이제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제 뭐 신체적으로는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보다 이제 스테판 캐슬 선수가 결국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매치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당할 만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찾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NBA에서 절대 그 가드 포지션에서는 절대 에이스인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상대했던 그 경험이 결국은 제일런 브런슨을 어떤 식으로 막을지 이게 보이게 될 텐데 미리 예방 주사를 아주 좋은 걸 맞고 와서 제일런 브런슨 선수가 스테판 캐슬 선수하고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